안녕하세요. 건마짱입니다. 마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진행이 전체적으로 한 단계씩 점프업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분양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을 리마인드하는 겸 서울시 조례를 보다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규정은 서울시의 도시정비 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다른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인허가 관청에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비조례 중에서 36조의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이라고 하여 분양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실 것은 1에서 3항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항은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넘어가고 2항과 3항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5개 호로 되어 있고 간단히 읽어볼까요? 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그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으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주택이 없더라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죠. 3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권리가액이 5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동일 세대원이라고 하면은 금액을 합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4호는 전환되기 전에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정비조례 36조의 2항 보시겠습니다. 2항의 내용은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 명을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6개 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쪼개기 금지 항목입니다. 그리고 3항은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3가지 경우에는 권리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정비조례 제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소유자는 여러 명이지만 분양 자격은 하나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 산정일 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주택을 쪼개기 한 거죠. 금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었던 물건이 소유자는 당연히 A 한 명이었던 거를 권리 산정일 후에 층으로 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고요. 여기를 A, B라고 분리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호수별로 1호, 2호, 3호, 4호가 있다 그러면은 1, 2, 3, 4, 5 호수별로 달리해서 구분해서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1, 2, 3, 4, 4개 혹은 2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그냥 하나로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죠. 2항의 2호 법 제39조 1항 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9조 1항의 2호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 1세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이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겠다는 내용. 그래서 분양 자격을 하나로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혼을 했거나 자녀가 분가를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하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리세대로 인정을 하겠죠. 2항의 3호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거가 있을까요? 1필지, 하나의 필지인데요. 이때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소유하고 있고 B, C
이렇게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분양권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토지의 지분이 제2랑 2호 종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2랑 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랑 3호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가장 작은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상이면은 예외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A의 면적이 이렇게 되고 B의 면적 이만큼, 나머지 C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C가 이게 9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별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하겠고, 이게 만약에 가장 작은 아파트 면적의 조합원 분양 가격이 5억인데 C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5.5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별도의 분양 자격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분양권만 소유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인정하겠다는 조항입니다. 2항의 4호 보시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이후에 여러 개로 분할한 경우, 하나였던 거를 여러 개로 쪼갤 경우는 토지를 이용한 전형적인 쪼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비록 4명의 소유자가 있겠지만 1개의 분양 자격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다음 항을 보실까요? 2항의 5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집도 A가 가지고 있고 땅도 A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준공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했다. 집은 A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땅은 B가 만약에 분리해서 소유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때도 그대로 소유 관계에 따라서 2개가 아니고 1개만 원칙적으로는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소유 관계가 집은 A, 일부의 토지를 A가 가지고 있고 일부의 토지를 또 B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권리산정 이전부터요. 그리고 이게 9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별도의 분양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하나, B가 하나 해서 총 2개의 분양 자격이 이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뒤쪽을 항상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2항의 6호를 보실까요? 권리산정일 후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했거나 나대지가 있었고 건축물을 새로 지었으면은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거를 헐고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1명에서 여러 명으로 많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1개의 분양 자격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항에서부터 6항까지는 모두 쪼개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의 제36조 2항의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부터는 3항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항은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권리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호를 보실까요? 건축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하나의 대지는 뭘까요? 하나의 집이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땅의 필지수가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집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한마디로 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이 2개의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은 집을 A가 소유하고 있고 일부 땅을 A, B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A가 넓은 평형을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B의 토지를 취득해서 전체를 A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권리산정일 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권리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리가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현금 청산이 되겠죠. 다음 3항의 2호를 보실까요? 하나의 건축물이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이 경우도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A, B, C가 있다 그러면은 별도로 이 땅만을 따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권리가액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입니다. 3항의 3호를 보시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일 후 분할하였거나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하나의 필지를요 권리산정일 후에 이거를 분할을 해서 취득을 한다. 만약에 이게 A 1명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A, B 2개로 쪼개서 소유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C, D 공유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권리가액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거죠. 단독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도 분리를 하시지 마시고 단독으로 모두 다 단독으로 거래를 하시면은 문제 소지는 해소되겠죠. 이상 재개발 사업지에서 분양 자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제36조에 대해서 조목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항상 법 조문을 가까이 하시고
살펴보시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겠습니다. 이상 거마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조례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거마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